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휴일, 명절 이렇게 잘 보내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명절이 되게 길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생기고 좋습니다. 그쵸? 예. 명절만 되면 체질학을, 음식을 구분하는 음식을 이렇게 가려먹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때죠? 예, 왜 곤욕스러워요? 가려 먹어야 되는데 유혹의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먹을 거리들이. 그래서 그걸 가려 먹지 못하시고 막 곳곳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요. 아프다는 둥, 배가 아프다는 둥 하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잘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무너지면 타격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에 더러운 게 하나 딱 떨어지면 더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궁창이었던 데는 아무리 던져봐야 티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깨끗한 상태의 물에다가 한 번쯤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딱 먹으면 그때 이제 티가 팍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뭐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것은 음식물, 즉 음식에 의해서 굉장히 변화가 커요. 물이라는 게 5%, 몇 퍼센트, 3%, 2%만 돼도 음료수가 돼버리는 게 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사 드시는 거 이렇게 성분표 이렇게 보시면 그게 함량이 레몬이다, 레몬 주스다, 그러면 레몬이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5% 이하예요, 다. 그런데도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몸에 아주 미량이 들어가도 반드시 뭐 한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명심하시고 잘 관리해 주세요. 예, 해 주세요. 예. 막 대답을 안 하시길래. 예. 자, 오늘은요. 세 가지 단계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먼저는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따른 심리. 그러니까 몸에서 어떠한 체질별로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심리가 발현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심리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계, 즉 육신론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중급반 핵심이 여기에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딱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나 또는 사람을 보는 이렇게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가 있고 대응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초급반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잘 여러 번 공부를 하시고 제가 말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머릿속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 체질변 장부 흐름을 보려면 첫 번째로 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몸에 대한 이해도. 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30년, 20년, 40년, 50년씩 붙어 사는데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많다, 적다? 없다예요, 거의. 수준으로 따지면. 없어요. 그런데 그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한다. 돈 사용하는 방법도 기가 막히게 한다. 어디 가서 얼마를 주면 뭘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 몸에 간에 좋은 음식이 뭐라는 거는 내 몸에 어디에 좋은 음식이 뭐라는 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소홀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병이 나고 고질병도 걸리고 심한 병도 걸리다가 결국엔 뭐예요? 종국에는 죽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회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한 자가 기회를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건강치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룰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그것을
가이드 해주고 상담해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것이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일 또한 직업 또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연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일자리 걱정 안 하고 사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체질별 장부 중에 장부로 들어가기 전에 음양이라는 관점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음양이라는 관점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음이란 무엇이고 양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초급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래요? 음은 양을 수렴하여 하강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을 분리시켜 상승하는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 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르는 분들은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태극이라는 문양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요. 이게 무한적으로 회전하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평면적인 관점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점도 있고요. 이렇게 돌 수도 있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반대로 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관념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고정화된 좌표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회전의 흐름의 그 방향성에 기준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음양이? 그 흐름의 좌표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무엇이 기준이 돼서 그 음양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빛에 의해서. 빛은 뭐를 수반한다? 열을 수반한다. 그래서 빛과 열을 기준으로 해서 음양의 관점이 나타났고 그 음양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뭐를 좌표화해야 된다? 빛과 열이 어떻게 조명이 됐는지 어떻게 비춰졌는지에 따라서 이게 상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강하게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약하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빛의 강도는요. 지금 우리가 여름을 지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남반구 저기 아르헨티나나 또는 저기 호주 같은 데는 무엇을 지나왔습니까? 우리는 여름을 지나왔는데 거기는 겨울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빛의 종류는 똑같았는데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난 거예요? 열이 차이가 난 거예요. 열이. 그게 좌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빛의 종류는 똑같은데 온도차, 온도라는 게 뭐야? 등락이 달라서 남반구와 북반구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이 높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쪽이 높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온도차가 왜 발생하느냐? 결국엔 뭐예요? 궤도를 지구가 돌면서 지구라는 행성이 각도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그 각도에 따라서 햇빛이 비치는 양이 달라지더라. 그 차이가 좌표의 기준이 돼서 음양이 나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양이라는 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음은 뭐로 한다? 먼저 양으로 가기 위해서 분리 또는 분해하여서 뭐 한다? 상승을 하는 것이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양에서 음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모으는 거 수렴 수렴해서 모은다. 그 다음에 하강한다. 자 수렴하여 하강하는 것이 음이고 분리하여 상승하는 게 양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음양의 이 작용을 단계별로 나눠 놓은 것이 보다 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음인 경우에는 머무른다라는 의미로 수, 그 다음에 양인 경우에는 완전히 퍼진다 해서 화, 그
그 다음에 올라가는 힘은 목. 자, 그 다음에 내려오는 힘은 금.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일어난다 해서 중심의 토. 그래서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리하여 상승하는 속도와 수렴하여 하강하는 속도는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분리하여 분해되는 것이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 그냥 휙 하고 뭐 그 다음날 자라면 그냥 키 한 자씩 확 자라요? 어떻게 그걸 자라요? 천천히. 그쵸? 천천히. 하루 이렇게 천천히 자라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비는 어떻게 와요? 비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는 어떻게 와요? 그냥 예? 한 방에 내려오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금의 기운이 하강하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뭐예요? 빨라요. 예,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목기가 올라오는 힘은 뭐예요?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반대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부분은 하늘에서 올라온 수증기, 즉 우리 보면 수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체를 통해서 열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 빗물이 되기 위한 결정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요 수렴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천천히 일어나요. 똑같은 경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리분해하는 거랑 뭐가 느리다? 수렴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거로 식혀지는 부분하고 차가운 것에서 뜨거운 부분으로 데워지는 것은 느리게 느껴진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확 일어난다. 그래서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그러니까 1도만 딱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죠. 바글바글. 반대로 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도에서요. 그 어는 정점, 우리 보면 얼음이 생기는 그 정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이 쫙 무슨 뭐 그 얼음이 어는 그 모양이 있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쫙 얼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속도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수생목, 그러니까 수기가 목기로 흐르는 힘은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목생화라는 에너지가 흐름은 뭐예요? 빠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관점의 차이인데, 자 그러면 예를 들게요. 이게 체질학이니까. 자 수생목을 하는 대표적인 치료요법이 뭐예요? 부항이죠. 부항 아세요? 뽑아 올리는 거? 예. 그게 분리해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항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난다, 느리게 나타난다. 좀 느려요. 근데 목생화, 뜸, 예? 불을 지지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불로 확 해는 거, 불집 놓는 거, 예를 들어서 불을 사용하는 거는 효과가 느리다, 빠르다. 예.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거, 팍 찌르는 거, 침도 효과가 빠르죠. 근데 요 부분은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 마사지가 바로 튀나요? 예, 좀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예,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적용하는 게. 그러면 지금 저희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막 치료하잖아요. 침 놓고 막 뜸하고 부항 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도 사실은 체질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몸에 예, 좋은 부분보다는 나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목기와 수생목, 이 수생목이라는 에너지 기운이 강한 사람한테 부항을 뜨면 돼요, 안 돼요?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수생목이라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한테 부항을 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뜨면요, 죽어요. 너무 아프고요. 근데 반대로 그 기운이 없는 사람은 시원함을 느낍니다. 수생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예. 자, 목생화라고 하는 뜸을 해요. 뜸도 마찬가지죠. 뜸이라는 것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뜸을 하게 되면 뜨거운 거를
못 견뎌서 어떻게 돼요? 화상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뜸을 했는데 화상 자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뜸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없어져. 왜 그래요? 네? 온도, 즉 뜨거운 기운을 흡수하는 힘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침도 마찬가지고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할 때 그냥 무턱대고 만약에 이제 상담을 나는 뜸을 맞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부항을 뜨는 게 좋아요, 뭐 침을 맞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뜸은 뜨시고 뭐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절대치라는 것은 이 학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올해는 뜸이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뜸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올해는 부항을 뜨는 게 괜찮았는데 내년에 부항을 뜨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어떤 때는 음식이 맛있다가 어떤 때는 왜 음식이 맛없어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음식이 똑같은 맛을 가지고 똑같이 내가 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체질도 항상 똑같이 균일하게 유지되면 얼마나 관리하기가 편해. 그쵸? 그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계절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의식주, 즉, 생활 환경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또 계절적 온도 차이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공부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이 개념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뭐를 파악하냐면 온도차와 흐름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인 오행의 흐름 상태에서의 장부를 설명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부를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왜? 음양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감의 개념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먹는 거는 이해를 하고 먹는 거에는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뭐 먹지? 막 이런 거. 근데 싸는 거는 신경 안 씁니다. 먹는 것만큼 배설이 더 중요해요. 예, 못 느끼세요? 예? 먹는 것만큼 배설이 중요하다? 느낍니다. 느끼시는 분. 예. 느끼신 분은 어떤 걸 느낀 거냐면 배가 너무 아프고 똥이 마려운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먹어지어요?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편안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설이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배설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음식물을 먹는 게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음식을 먹는 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만 봐도 이미 음양이 다 나왔어요. 자,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는데, 그쵸? 이건 먹는 거예요. 이건 배설이에요. 배설이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게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먹는 게 잘 되는 케이스와 안 되는 케이스, 잘 되는 케이스와 안 되는 케이스를 음양의 관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합시다. 그러면 먹기도 잘 먹고 싸기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먹고 싸는 게 균형을 이루잖아요. 차라리 조금 먹고 조금 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균형이야. 근데 먹는 건 조금 먹으면서 싸는 건 많아. 그러면 말라요? 뚱뚱해져요? 마르는 거예요. 반대로 먹는 건 많은데 싸는 건 없어. 그럼 뭐가 돼요? 찌죠. 예. 그래서 요게 된 사람들은 뭐가 오느냐? 비만이 오는 거고요. 예? 예. 요게 된 사람은 뭐가 오냐? 허약이 오는 거예요. 허약 체질. 응? 그래서 허약한 사람한테는 무슨 약을 주어줬어요? 보약. 예. 보충한다 해서 보약. 근데 찌는 사람, 비만한 사람들은 뭐예요? 청혈, 예? 청소해서 해독 이런 약 주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의원에서 많이 주문하는 약이 뭐예요? 해독이 더 많죠. 그러면 지금 사회는 못 먹는 병보다는 뭔 병? 예? 먹는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왜? 먹는 걸 가려 먹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옛날엔 뭘 먹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한 40대만 돼도 40대이신 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김치와 밥밖에 더 먹었어요? 뭐 과자, 저기 피자, 햄버거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 40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생기지도 않았어.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지금 그러나 30대 중반 이하는 피자 햄버거를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저희는 제가 등장한 인스턴트 식품은 유일하게 어렸을 때 등장한 게 라면입니다. 라면. 예? 예, 혁명이었죠. 예, 혁명. 예. 라면 국물 한번 얻어 먹으려고 말이에요.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라면 한 봉지를 사다가 국수는 한 무더기를 넣어가지고 맛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먹이고 그랬죠. 라면만 오로지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진짜? 아우 나는 진짜 나중에요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이제 라면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게 이제 편의점이네. 고등학교 매점에 팔도 도시락이라고. 예. 이것도 흥흥이에요. 자, 거기에 그게 또 아까워, 국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일반 라면을 반 조각 내가지고 거기다 또 얹어가지고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먹고 말이에요. 해보신 얼굴인데? 예, 그렇게 애절하게 살던 시대의 사람하고 풍성하게 누가 그런 거 먹냐고 하고, 진하게 국물 내가지고, 요즘 애들처럼, 예. 그 맛도 약해가지고 요즘에 불닭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냥 혀가 그냥 널널해질 정도로 그런 거 먹는데, 우리는 맹탕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맹탕 먹었으니까 차라리 병이 덜 나. 근데 요즘 애들 어때요? 장난 아닙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40대 이상이 체력이 더 나아요. 예? 30대 이하는요, 오히려 30대 지금은 과도기고, 30대 이하, 지금 20대, 10대들은요, 오히려 체력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요. 배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먹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좋은 걸 먹었는지, 독이 되는 걸 먹었는지도 모르고, 예, 그냥 찐 거예요. 예. 사회 문제잖아요, 비만이. 자, 비만이 되면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뭐 굉장히 많죠, 합병증들이. 예? 뭐 고혈압, 당뇨 등등등 쫙 한 데다가 쌓이니까 뭐가 늘어요? 종국에는 암이 늘어요. 암. 그래서 요즘에는 20대에 암 걸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음식물만 가려도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누가 그래요? 암이 그렇게 쉽게 났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쉽게 났냐 안 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쉽게 낫는 거 아니죠. 암을 고치기 위해서는 암이 유발된 행동 자체, 습관 자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 반대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음양의 관점도 조금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양의 관점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무엇을 보느냐? 음양오행에서 그 음양의 흐름을 말하는 오행. 자,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아까 그려드렸죠? 모카토금수. 자, 이 오행이 왜 생겼어요? 자, 이거 다시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 오행이 왜 생겼어요? 뭐를 기준으로? 그렇죠. 빛과 열을 기준으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나타난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은 모카토금수가 이렇게 무슨 뭐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아요. 제가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이건 기능을 써놓은 글자지 그냥 신화적으로 그냥 대충 만든 글자들이 아니에요. 기능적 글자예요. 기능적 글자. 그러면 기능적 글자는 현상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글자예요. 자, 왜 여러분들이 자 여기 앞에 계신 분 성함이 예를 들어서 김모모 선생님이야. 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김모모 선생님이 있어야만 그 이름이 쓰는 거죠. 안 계시면 그 이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목화토구 금수라는 게 자연계에서 빛과 열을 기준으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글자가 쓰여진 거예요. 그 현상이. 그래서 아까 목이라는 작용, 화라는 작용, 금이라는 작용 이런 게 다 뭐예요? 현상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한 거예요? 명명한 거예요.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상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계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글자이면서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목이라는 에너지를 보면 목이라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장부가 존재를 해요. 장부. 뭐와 뭐가 좋아해요? 배우셨죠? 간과 담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간이라는 것은 음장부라고 해서 말하고요. 담이라는 것은 양장부라고 얘기합니다. 음장부, 양장부의 차이는 뭐예요? 또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지. 자, 음의 장부는 무슨 뜻이고 양의 장부는 무슨 뜻이에요? 음장부는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은다. 에너지를 모으고 저장하고 가두고 보관하고 등등등. 그 다음에 음장부는 안에서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음장부와 양장부는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쓰는 쪽의 장부를 말해요. 자, 그러면 목기라고 하는 목의 기운을 가진 장부 중에 간과 담은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음양으로. 아까 음양이 목화토금수로 나눠지듯이 목화토금수도 음양으로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가 기본 원리가 음양이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토대 위에 모든 장부는 음양으로 나눠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말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뭐가 돼요? 흐름이 생기고 소통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발산이 돼요. 머무른 것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심장이라는 것이 이 화에 속하는데 자, 화도 음장부, 양장부 나눠요. 그래서 심장은 음의 장부, 소장은 양의 장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심장이 음의 장부고 왜 소장이 양의 장부인가?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질문을 던져요. 소장은 그래도 뭐 음식물에 영양소를 빨아들이는 곳이고 그런데 왜 이 소장이 양장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화라는 것은 혈액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심장은 혈액을 담아서 보내는 쪽에 있고 그 혈액을 받아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소장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쓰는 곳이에요? 혈액을 쓰는 곳이에요. 사용하는 곳이라고. 심장은 혈액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혈액을 돌리는 곳이지. 그런 개념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토는 음의 장부와 양의 장부 나눠서 비장이라는 곳과 그 다음에 위장이라는 곳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거는 내부에 있는 장부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꼭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간담은 종합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설명을 또 한번 드릴게요. 일단 이거 쭉 지나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금은 음장부가 뭐예요? 폐요, 폐. 폐. 그 다음에 양장부가 대장을 의미합니다. 자, 수는 신장이 음장부고 양장부는 방광이 양장부예요. 자, 이게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로 맞물려서 이어져서 활동을 하고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이거를요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정신 꼭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목의 장부는 뭐에 해당되냐면 신경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신경계. 예. 자, 그 다음에 심소장은 뭐와 연결이 돼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혈액계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토기. 예? 소화기계 또는 근육계 등을 말해요. 근육도 속해요. 근육계. 그러니까 우리 외피라고 하는 근육. 그 다음에 생식기. 예. 생식기 중에서도요. 배설의 생식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녀 출산을 위한 생식기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예. 그 다음에 금의 장부는 뭐예요? 예? 호흡기계. 예. 호흡기계. 그 다음에 또 예, 골격계. 예. 글씨가 좀 복잡해지죠? 자, 그 다음에 신방광은 뭐에 해당돼요? 응? 배설. 뭐라고 그래, 그걸? 비뇨. 기계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 몸에 있는 물을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체액계라고도 합니다. 체액, 물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러면 요 신경계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또 한 가지 관절계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관절.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예요. 힌트. 자, 간담이 약한 사람이나 간담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아플까요? 신경통이 오거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혈액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뭐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과 소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혈액계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소화기계, 근육계,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폐, 대장이 약한 사람들은 골격이나 또는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신방광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몸이 건조하거나 체액이 마르거나 또 배설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신체 반응적으로 보면 이러한 장부들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우리 몸에 담겨 있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요, 이거를 정확하게 손가락,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전체 몸에서 신호, 즉 감각적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다라는 통증 또는 가려움증 또는 저림 이런 증상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몸이 있고요.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못 그려요. 예, 제가 그림 실력이 안 돼가지고 미안해요. 예. 그림을 진짜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걸 누가 그러대? 졸라맨이라고. 아세요? 예, 이게 만화. 예. 자, 머리는 목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목기. 그쵸? 그러면 반대로 발은 뭐가 될까요? 예, 수기. 예, 머무르는 곳이 수기예요. 그다음 팔은 화기. 예, 그 다음에 중심부는 토기. 그 다음에 전체 피부와 골격은 금기. 예,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렇게 목화 토금수가 존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간담이라는 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곳에 그 악영향이 오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 간이라는 것에 위치하는 곳은 뭐냐면 어깨예요, 어깨. 간이 안 좋을 때는 어깨가 일단 기능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양 어깨가 무겁다든지, 양 어깨가 결린다든지, 특히 이거 안 되는 분 있죠? 이게 뭐예요? 50견. 이게 안 올라가. 그럼 뭐가 약해지는 거예요? 간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간이 그냥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체질학을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똑같아요, 이거. 간이라는 게 약하다라고 했을 때 간이 음으로 약한지 양으로 약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의 문제가 생겼는지 양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담도 마찬가지고 다른 장부도 똑같아요. 심장에서도 보내는 게 문제가 생겼는지 받는 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양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에? 이것만 갖고 간이 나빠 이렇게 하면 음양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목이라는 장부는 담는 장부예요. 담기만 하는 게 아니죠. 내보내기도 해요.
어디로? 네. 담이라는 곳으로 내보내요. 뭐를? 담즙이라는 걸 내보내요. 영양분도 내보내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간이라는 것은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대신에 모아놓는 저장 장치의 역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안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간은 그냥 담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그러면 썩어요. 보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간의 입장에서는 음과 양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간에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것을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가요. 그러면 간 다음에 있는 장부가 담이죠. 담의 입장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뭐예요?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간에서 보내준 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뭐 현상이야? 음의 현상이고 간의 입장에서는 뭐의 현상이에요? 양의 현상이고요. 그러면 둘 다 입장에서 보면 간의 입장에서는 보내는 쪽이 되는 것이고 담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받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간의 에너지가 나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나가면 문제 반드시 생기죠. 왜냐면 담즙이 간에서 담즙이 쓸개인 담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보내주는 문제만 생긴 게 아니죠. 뭐가 생긴 거예요? 담에서 받는 문제도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로 묶어놔요? 목이라고 하는 장부의 개념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야 두 가지를 해결하니까. 아유, 참 이해가 되세요? 예. 들어오고 나가는 게 동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로 같은 계열들을 묶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화학적 원리나 전기 또는 물리학적 원리에서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왜? 여기에서 나타난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 어깨에 간이라는 것이 안 좋았을 때 생긴다면 바로 목 뒤 있죠? 여기. 목 뒤 쭉 줄기. 목 뒤 줄기. 거기에는 뭐가 문제가 생겨요? 담이라는 게 문제가 있을 때 거기가 뻑적지근해요. 예. 그래서 가끔 보면 이러는 분 있죠? 뒷목 자꾸 잡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주무르고 어떤 사람은 뒷목을 잡고 이걸 계속 이러고 어떤 사람은 양쪽으로 흔들어 어떤 사람은 위아래로 흔들어. 왜 그럴까요? 예? 통증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깨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흔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쪽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앞뒤로 흔들어. 되게 웃기죠? 그거를 관찰만 해도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럼 어디가 아프구나. 간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목을 막 잡으면서 뒤로 그냥 당기고 이러고 있어. 아래로 당겼다 위로 당겼다. 그럼 뭐가 안 좋구나. 담이 안 좋으면 뭐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 그럼 뻔히 그게 답이 딱 보이잖아. 얼마나 편해. 응? 그쵸? 예.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관찰을 안 해. 관심이 없어. 예. 자, 여러분들은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